전남 권역의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도난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가로채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돼 조직적인 범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송정역 대형 트리 조성 사업이 구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무산돼 주민 기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돈을 모아 자체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데 재심 결과 진실이 드러날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전남 권역의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도난당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차량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여수 A렌터카 업체 대표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일 전 억대의 고급 렌트카를 빌려간 고객이 반납하기로 한 날짜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렌트카에 장착된 GPS를 확인해봤지만 이미 GPS 장치는 충북 진천의 한 논밭에서 해체돼 버려진 뒤였습니다. 일반 관광객처럼 저희 쪽에 11월 25일 날 렌트를 하러 오셔가지고 반납 날짜에 반납하지 않으시고 신고를 접수해보니까 GPS는 탈거돼 있었고 차량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수법의 렌트카 절도 사건이 여수와 순천, 나주 등에서 잇따르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SNS를 통해 사람을 모집해 렌트카를 빌리게 한 뒤 이를 가로채 해외로 밀수출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추정됩니다. 업체 측은 렌트카를 빌려간 사람을 어렵게 잡더라도 신용불량자나 수배자여서 보상은커녕 막대한 영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고액 알바라는 그 친구를 직접 저희는 바로 만나러 갔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 친구를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를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렌트카를 가로채 해외로 밀수출하는 조직범죄 정황이 있는 만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흐리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화순 영하 2도, 광주 0도, 광양 1도, 목포 3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 이상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8도, 무안 9도, 여수 10도 등 8도에서 11도 분포입니다. 오전 한때 전남 북서부 지역에 0.1cm 미만의 눈이나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추진한 광주 송정역 대형 트리 정원 조성 사업이 구의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인근 상인과 주민을 중심으로 모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구청과 의회가 갈등을 빚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가장 예쁜 역 뷰티풀 송정 사업 제안서에 실린 조감도입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에 대형 트리 정원을 만들고 화려한 조명 장식을 더해 겨울철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한 크리스마스 경관 조성 사업을 참고해 포토존과 체험 부스, 무대 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광산구가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았고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구의회가 반대한 겁니다. 예비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분명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대형 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크리스마스 명소로 알려진다면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송정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자.
절차를 무시한 광산구청과 절차만 따지는 의회의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희생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2대 총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진호 연구부 총장과 김우환 전 포항공대 총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후보로 좁혀졌으며 내년 1월쯤 이사회와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총장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총장 자리는 윤희존 추대 총장이 업무 추진비 부적정 정산,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하며 지난해 12월부터 비어 있습니다.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3년 만에 재개되는 범정부 협의체에 무안군이 불참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오늘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에 대해 무안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요청으로 꾸려진 범정부 협의체와 민주당 특위에 처음부터 이해 당사자인 무안군이 빠지게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길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 수상에 앞서 6일 현지 공식 기자회견과 7일 강연 등을 통해 먼저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국내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는 여전히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감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해서 책에 대한 관심도도 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모교인 연세대에도 축하 열기가 여전합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 전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학하고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뉴스를 좀 접하고 나니까 문학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읽었을 때 훨씬 더 그 깊이라든지 뒷 배경이라든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운영했던 독립서점에는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지나가는 길에 이런 독립서점도 찾아보게 될 수 있었고. 한편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과 노벨재단 주관 행사는 스웨덴 KBC 특별 취재팀을 통해 자세히 국내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초동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5일 영암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어제 유경 오리 2만 2천 마리를 키우는 강진 군동면의 한 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조치와 함께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요즘 매출이 하락하고 팔로가 막히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KBC의 소상공인 지원기관 소담스퀘어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팔로를 개척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상생의 기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임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딜 군들 안 마시겠어요. 석쇠구나 돌판해구나 F해구나.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집니다. 라이브 커머스 페이지에는 좋아요가 올라가고 시청자 문의도 쇄도합니다. 광주 북구청과 KBC 광주방송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좀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홍보 효과도 나올 수 있고 여기 라이브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쉽게 저도 북구청은 더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설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했습니다.
금년 24년 7월부터 저희 북구청에서는 상설 온라인 매장인 북소 이모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온라인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요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은 꼭 필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BC가 운영하는 소담스퀘어 광주는 올해 11월까지 192개 업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했고 4천여 개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또 721개 업체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돕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소담스퀘어 광주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 판촉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5%, 전남은 1.3%로 석 달째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무, 상추 등 신선 채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국내 유류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걸로 조사됐는데 피해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데 재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백 씨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은 것이란 정황이 나오면서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아, 너 거짓말 탐지가 했구나. 추가했지.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어? 한번 써볼게. 알려주던 아빠가 이렇게 거짓말 통과하는 방법. 이번 재심의 쟁점은 검사가 위법한 수사로 부녀를 범인으로 내몰았는지 밝히는 겁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은 각본을 짜고 백 씨 부녀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멋대로 조서에 기록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범행 증거로 확보한 수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숨기는 등 백 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감춘 의혹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자백 내용의 신빙성, 압수된 증거에 대한 감정서도 제출하지 않고 검사가 감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미제출 수사 기록이 이제 전부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심 과정에서 백 씨 부녀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오늘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과 정근 수당 등 실질 임금 인상과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며 급식과 돌봄을 오는 6일 하루 동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상황에 따라 빵과 우유, 도시락 등 간편식을 제공하고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저녁 6시 광양 제철소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임금과 단체 협상 승리를 위한 준법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72.25%의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포스코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이 됩니다. 광양시가 서울 사무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박모 서울 사무소장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을 입금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박 소장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시인하고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여수항에 들어오는 국제 크루즈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내년에 국제 크루즈 8척의 입항을 확정해 정원 기준 15,000여 명이 여수를 방문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입항하는 크루즈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은 지난 2019년 19,000명의 국제 크루즈 탑승객이 방문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선박 입항이 금지됐다가 해제된 이후 매년 3에서 4천 명 수준의 국제 크루즈 탑승객만 방문하는 등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